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정말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연구를 쭉 해오던 끝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다 풀었습니다. 풀어서 옛날로 치면은 해인 검척을 얻었다 할까요? 해인이란 건 뭐냐면은 전 세계를 지도하는 위대한 정신을 담은 도장이란 그런 뜻입니다. 해인. 그리고 검척은 금으로 만든 도량 형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역사관을 검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검척을 얻은 자가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조선 사만재단은 드디어 검척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학문이 가장 올바른 진리의 학문이고 팩트의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다 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철을 나타내는 고절을 나타내는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왜 한민족의 이 출발점이 아사달이라 그러는데 아사달이 과연 어디냐? 아사란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사는 아사 플러스 달이다. 우리가 아사히 신문사 그러죠. 아사히 신문사. 아사히 신문을 조일신문.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침이죠. 아침. 그럼 이건 달은 달구벌, 언덕, 동산, 땅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침의 땅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아사달을 입도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 근데 그 아사달이 어디냐를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주 쪽에 평양 쪽에 이렇게 몰아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수 씨가 본 그 책 소가하라는 총독부에서 소가하라는 이 소자가 딱 찍혀 있는 그 책을 고속버스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무릎 꿇다시피 해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그 아사달의 위치가 바로 카일라스, 티베트 이 카일라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카일라스 산입니다. 여기가 아사달이라는 겁니다. 아사달. 그럼 왜 그랬느냐?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이 지구가 더웠습니다. 더워가지고 평지는 또 지금보다 수심이 200m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해 이런 쪽은 전부 다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산지가 아니면은 도시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티베트 산 이런 데는 우선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또 절대 물에 잠기지 않으니까 건조하고 적당히 건조해서 가장 도읍을 하기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의 중국의 지금 연안가는 전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서 그 소선호가 고주몽하고 헤어져서 바다로 갔다 이래 됐습니다. 바다로 가라. 바다가 바로 연안 지방입니다. 그 당시 그쪽 집은 지금 중국의 그 연안가는 해안가에서 보통 한 100km, 200km까지는 전부 다 물에 잠긴 반은 물에 잠겨 있고 조금씩 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주로 어부들, 어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로 소선호가 갔다 이랬습니다. 바다로 갔다 이랬습니다. 그 지역이 상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당시에 지금보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이 옛날 정상적인 기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 판매한다, 어쩐다 준다, 그건 전부 다 기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탄소를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적어도 지금 이 기온보다도 또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운 지형이 18세기 초에 그 청나라 태종이 우리 대조선을 침공해서 그 25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가지고 북극과 지금의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통주강, 배가 통과하는 통주강을 운하를 파면서 거기 북극 밑에 있던 알래스카와 이 사하공화국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사막을 빵꾸를 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형이 베링 해협이 무너지면서 기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우리는 추운 간빙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간빙기가 약 10년 전부터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간빙기가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간빙기 이전에 18세기 이전에는 추워서 더워서 이런 곳이 아니면 수도를 만들 수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기후적인 측면에서 봐서. 자, 여기가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입도 아사달 하는 아사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습해요. 습하니까 자연 이렇게 좀 높은 지하대가 아니면은 우선 적당히 건조하지 않고 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 지형이 아니면은 에어컨 없이 편하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지역이 칼레산이 아사달이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각된 그 책에도 소각되지 않고 그 보존하고 있는 그 책에도 그렇게 분명히 카일라스 산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저쪽에 유럽이 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괄하기 위해서 가장 위치 좋은 곳이 어디겠냐? 여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옛날에 그 환국 시절에 이 우리나라 환국의 그 땅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 이거를 자세히 제가 하여튼 이거를 근 1년 가까이 놓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동서 이만리, 남북 이만리가 과연 어디냐? 그러니까 저 남북 오만리는 좀 쉬웠어요. 남북 오만리는 그 아메리카 대륙이 유일하게 남북 오만리가 됩니다. 1, 2는 요즘은 400m지만 옛날에 600m입니다. 그럼 남북 오만리가 되는 데서 따져보면 아메리카 대륙만이 유일하게 남북 오만리가 됩니다. 그러면 동서 이만리가 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 얼마 전에 답을 제가 찾았는데 바로 적도 부근에서 이만리를 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미는 이 동그란 지구의 요 윗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 만주 정도, 지금의 만주 부근을 해서 이만리, 조금 더 올라가서 바이카로 그쪽에서 이만리를 이렇게 돌리면 거의 이만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거의 전 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서 이만리가 거의 전 지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동서 이만리가 충분한 거죠. 그럼 동서 이만리를 이어서 재느냐 아니면은 공이 있으면 적도에서 재느냐 이에 따라서 동서 이만리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푸른 게 동서 이만리는 지금의 만주와 바이칼호 정도에서 이렇게 그은 것이다. 그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동서 이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 오만리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환국이 관장했다라고 칸국, 그 당시 발음은 칸국이죠. 칸국이 관장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국이었다. 칸국이 9208년 전에 세운 칸국, 황국, 환인을 그 당시 발음은 칸인, 카인, 칸 이렇게 발음했죠. 그 칸이 다스리는 칸국은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유일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뒤부터 그 배달국과 이제 수메르국이 이제 갈라졌죠. 갈라져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는 박달국, 배달국, 서쪽으로는 수메르 이래서 나라가 분국이 됩니다. 분국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통합이 되고 또 이제 통합이 돼서 단군 조선 때 단군 조선이 요 입도 아사다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유라시아 대륙을 다이 관장하는 그 당시 수메르는 그쪽은 계속 약해졌어요. 약해져 가지고 분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아주 통일된 국가로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이 나눠준 이걸 프린트물을 봐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요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우양국, 예. 우양국이 있죠. 우양국. 그러니까 우양국은 설명을 올렸죠. 우양국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세운 나라가 우양국과 무국과 아틀란티스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양국은 그 옛날 고서에 보면 63,182년이다 이렇게 하고 소머리국이다. 소머리국. 그래서 여기서 한자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한자를 진서 참거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대륙이 있었다는 거죠. 무대륙. 예, 무대륙이 이게 무슨 무자냐? 전문에서 무당무자입니다. 무당이 다스리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여기는 아틀란티스. 그래서 이 무대륙의 그 지도자인 그 마고 할머니가 이게 무너질 줄 알고 파미르로 옮겨왔다. 그렇게 부도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머리국과 무대륙과 우양국은 당시에는 하여튼 환국이 세워지기 전에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나라가 없었냐? 저는 그 이전에도 초고대 국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구가 뭐 혹성과 충돌하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천지개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메르에 뭐 잠수함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벽화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초고대 문명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용범 박사가 전 세계의 그 역사의 원류가 아시아가 원류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원류고 한민족이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거기서 5,000년 전에 지파로 갈라져 나왔고 2,000년 전에 일본이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시아 이상주의를 통해서 하버드 유펜에서 박사학위를 통과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아프리카 기원설부터 이렇게 전부 다 다시 점검해봐야 될 이런 어문을 던지고 대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당신 지금부터 내보내 명예 장관하고 내한테 많은 걸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많은 그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대사는 다시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기원설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고대 나라가 다시 환국으로 모아지고 다시 배달국으로 수메르로 갈라졌다가 다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면서 수도를 이게 카일라스에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많은 지역까지 이걸 지배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 그 경계를 앞으로 더 우리가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장개석 그 총통이 김구 선생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물었어요. 장개석 총통 각하,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좀 친해졌죠. 김구 선생하고 같이 여러 번 만나고. 그러니까 저 고향요. 여러분의 조상인, 저의 조상이고 여러분의 조상인 백제가 지배하던 항주, 소주, 거기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주, 소주 저 가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지금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어서 대규모 관광이 몰려듭니다. 그게 뭐 대단한 그 중국의 그 관광 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주 소주가 장기석 총통의 고향이고 거기가 백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죄송하지만 김구 선생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같이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나중에 아쉽다고 이렇게 토로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백제의 땅이 항주 소주, 또 여러분 아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백제성, 관우가 죽고 장비가 죽은 그 백제성, 그게 어디입니까? 사천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천성. 거기가 백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삼국의 그 위치 이런 것도 다시 다 비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장개석 총통이 그 김구 선생을 만나서 내가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항주 소주가 백제 땅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시영 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중국 전체가 이시영 부총리 중국 전체가 당신들 조선인의 역사 무도인데 왜 이런 역사도 모르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이시영 부총리가 당신 독립운동을 어디까지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냐 이런 물으니까 우리 조선반도 찾아라 하니까 틀려먹었다 이겁니다. 장기석 총통이 바로 전체가 중국 땅 전체가 한민족의 역사 무대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찾는다고 그러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는 대륙에서 일본에 밀려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대륙에서 써먹던 대한민국 정부의 조선의 선조 때부터 역사가 중국 대륙에서 있었다는 것을 중국의 최고 원수가 스스로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스탈린이 제의한 거대한 자금을 거절했습니다. 그 자금을 주면서 스탈린이 뭐냐면 대조선의 역사를 싹 없애달라고 주문하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백제 후손이고 내가 대조선의 핏줄인데 나는 못한다. 그리고 모택동은 네 할게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주계장막을 치고 싹 대조선을 숙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대조선의 군대 100 몇십만을 팔로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 수류탄 하나씩 총도 안 주고 수류탄 하나 주고 압록강을 넘게 해서 뒤에서는 중국군이 앞에서는 미군이 쏘아서 180만 대군이 다 사살되었습니다. 우리 대조선의 마지막 군대라고 봐야 되죠. 중국의 역사학자인 원숭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국의 역사는 5%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95%는 허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에서. 그 한국 제약사들은 이제 중국의 모든 나라는 거의 한민족이 세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현재 중국 영토는 거의 우리 상고사와 1만 년 전 환인, 환웅, 당군 시대, 고대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시조선 시대까지 한민족의 땅이었다고 밝혀 놓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원숭비가 하는 얘기가 중국의 역사는 5%가 진짜고 90%는 가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은 이제 배달국이 BC 몇 년에 시작되면 BC 3897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라 사망오제에 나오는 그 황제헌원이죠. 황제헌원. 황제헌원이 누구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치우천왕의 사촌입니다. 사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촌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 치우천왕이 우리 배달국의 14대 황제면은 황제헌원도 바로 우리의 핏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헌원과 치우천왕은 결국 우리 동이족이 중국 땅에서 대규모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오제 중에 황제헌원이 바로 우리 치우천왕의 사촌이니까 우리 핏줄이죠. 그러니까 사망오제도 다 누구다? 한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가 언제 시작됐다면 BC 2357년에 해서 59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마치 배달국이 BC 3897이면 BC 2357 이제 그 밑이죠. 그 다음에 배달국이 3897부터 BC 2333까지 1565년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 당군조선이 BC 2333년부터 2096년 동안 BC 238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라가 언제냐면 BC 2357년입니다. 사망오제 다음으로. 사망오제는 사실 허구죠. 왜? 우리 동이족 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망오제로 만드는 거 불구하고. 그럼 하나라가 BC 2357이면은 고조선보다 2333보다 몇 년이 위냐면은
불과 24년이 앞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천이 역사를 만들면서 당군조선보다 하나라가 조금 앞선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BC 2357로 시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허구입니다. 그리고 또 왜 허구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가 BC 1766부터 644년을 지배했다 되어 있고, 주나라가 BC 1122년부터 450년을 지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BC 770부터 BC 484년, 286년 지배했다. 그리고 전국시대가 BC 484년부터 BC 221년까지 268년을 지배했고, 진시황이 BC 221년부터 206년까지 약 15년간 지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로부터 진나라가 전부 다 누구냐? 바로 단군조선입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라를 당군조선보다 24년 위로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조금 빠른 것처럼 더 많이 올리니까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조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중국의 고금 인명 사전을 찾으면은, 사전은 역사학자들이 만들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전을 만들죠. 그러면서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 X파일이 바로 하, 은, 주, 진 해놓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요 세 글자가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양심에 끓이니까. 자기들도 하은주, 사망우주부터 하은주, 진까지, 춘추 전국까지 전부 다 가짜, 자기들 역사가 아니고 동이족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해보니까 사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조대명.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단군조선을 대리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조대명. 딱 요 세 글자만 써놨어요. 차라리 단군조선, 동이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차마 그래는 못하고 요 세 글자로 자기들끼리 암호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X파일입니다. X파일. 예. 다음 또 더 심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한이 BC 216년부터 8년간 BC 8년까지 192년, 전한이 192년 동안 지배를 했답니다. 그리고 후한이 그 중간에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세워서 BC 8년부터 AD 23년까지 31년을 지배했고, 다음에 후한 한무제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AD 23년부터 AD 220년까지 197년 지배했고, 그러고 나서는 나라가 없습니다. 45년 동안 텅 비었다가 서동진이 나타나고 남북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나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한이 과연 뭘까요? 전한이 뭐냐?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는 뭐냐? 진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 해놓고 옛날 책을 여러 사설 찾아보면 진 해놓고 이 안에 뭐랬습니까? 진한 요리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당군조선의 진한 마한 변화 중에 진한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진한이에요.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멋들어진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진한의 이야기입니다. 진한의 이야기예요. 가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사진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한은 뭐냐? 전한은 또 뭐냐? 한유방. 전한의 유방. 이게 뭐냐? 그래서 전한이 뭔지 자세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이 한나라 유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양반이 누구냐면 마한의 기준입니다. 마한의 기준이 마한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좀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도망쳐서 이제 이 서쪽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마한을
서쪽에 옛날에 그 단국 위치에 저번에 보여드린 그 지도 조금 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단국이 바로 카일라스 그 밑에를 말합니다. 카일라스 밑에가 단국인데 거기가 유흥국, 웅시국이고 또 단국이라고 황제 헌원이 다스리는 곳이고 나중에 결국 당군 왕금의 삼촌, 외삼촌인 왕금이란 분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유흥국이고 웅시국이고 단국입니다. 거기다가 기준이 서쪽으로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마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마한의 기준이 쭉 내려서 8대 후손이 뭐라냐면 나라 이름을 마한을 어디로 고칩니까? 마한을 이거를 한으로 고칩니다. 한으로 고치고 그리고 마한의 기준을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기준을 유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나라 유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 8대 후손이 이런 조작을 합니다. 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을 멋있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한이 아니고 자기는 한이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마한의 기준 초대 황제를 한 유방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안지가 있고 멋들인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마한의 기준의 스토리를 갖다가 한 유방으로 그 8대 후손이 바꾼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그 바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계속 이걸 전혀 다른 것처럼 헷갈리고 마한은 도대체 어디 있었으며 한나라는 어디 있었냐 헷갈려요. 마한과 한나라가 시대가 비슷한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있고 도대체 중국 땅이 어디 있었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놓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사설을 보고는 뭐를 알 수 없다? 진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설을 보고서는. 전한의 스토리도 마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옆에 보면 고구려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에 전하를 보시면 전하 밑에 쭉 내려오면 북부여에 해당이 되죠. 그죠? 북부여. 그 옆에 고구려 있죠. 그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마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마한을 그러니까 당시에 마한이 있고 진안도 있고 변안도 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으면서 고구려가 커 나가기 시작합니다. 커 나가니까 자연적으로 마한, 진안, 변안과 고구려는 같은 동족이지만은 패권을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고구려의 주몽의 밑에 8대 신대왕 왕망 때 비로소 마한, 진안, 변안을 차례로 다 격파해버리고 중원을 완벽하게 통일합니다. 그 중원은 아까 말씀드린 티베트를 포함해서 다 아시아, 동아시아 대륙을 전부 다 지배하는 나라로 부상합니다. 그게 바로 신대왕, 고구려 8대 신대왕 왕망입니다. 그거를 사마천은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라고 이렇게 살짝 또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사기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중국의 화족이 없었던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역사도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만든 위대한 넌픽션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구만. 예. 그래서 사기입니다. 사기는 사기다. 픽션이다. 완전한 픽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전한까지 또 신나라까지 다 뭐다? 전한은 마한의 기준이 세운 나라요. 그 다음에 신은 바로 고구려 8대왕 왕망이 신대왕 왕망이고 그 고구려가 전한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그 한창건 선생님이 그 책에서 찾아낸 것을 제가 벤치마크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로 이 단국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한도 중요하고 또 서울 쪽 이렇게 또 전안 이렇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단국이 제가 아까 설명드려도 바로 여기가 유흥국이고 웅시국이고 바로 단군 왕금의 외삼촌인 왕금이란 분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 외삼촌의 그 여동생이 바로 그 웅시국의 공주니까 웅녀가 되죠. 웅녀. 그래서 웅녀와 이 배달국의 18대 황제인 단웅, 거불단 단웅과 결혼해서 낳은 분이 6째 아들이 임금입니다. 임금.
그분을 이제 이 외삼촌이 단국의 왕금이란 분이 이제 와서 보고 그다음에 그때 수도는 배달국의 수도는 뭡니까? 서안입니다. 서안. 그럼 서안이 왜 서안이냐? 옛날에는 이 성은 큰 도읍지에는 전부 다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거대한 성은 뭐가 있냐? 이 거대한 성에는 다 같이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 당시는 밤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한 황제가 자신 주무시는 곳인데 황제가 잘나면 무슨 목욕탕도 커야 되겠고 수락관도 커야 되겠고 또 뭐가 됩니까? 화장실도 커야 되겠고 그러죠. 그리고 궁녀들 또 부인들 황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쭉 방 그다음에 간호사 의사 또 밤에 환관 내시 또 경호원들 또 급한 그 공무를 다루는 밤에 야간 공무원들 해서 적어도 500명이 대기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 황제의 야간 지침입니다. 그럼 그 잠자는 곳이 우리 경복궁처럼 화장실도 없고 수락관도 없고 병소것도 없는 단 2평밖에 안 되는 이 방을 교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도 500명이 지키면서 잠을 자는 게 황제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에는 수많은 불을 켜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 내지 도읍지 수도를 우리말로 뭐냐면 불이라고 씁니다. 불. 일반 서민들 불. 그래서 불이 다른 말로 뭐니까 부여. 이렇게. 또 그다음에 앞에 상세를 서자를 붙여 서불. 그다음에 서벌, 서라벌, 서울, 서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불, 즉 수도, 도읍지를 의미합니다. 왜? 밤에 환하게 불을 밝혀서 황제가 안심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충분히 경호를 하면서 자야만 황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옛날 말로 수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리고 이게 저쪽에 가서는 뭡니까? 불을 뭐랍니까? 페르라고 그러죠. 불. 그래서 불의 사원, 불사, 이게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는 우리말로 불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나라는 뭐를 했습니까? 배하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트교, 독일, 그네들 발음은 조로아스트교, 불교를 믿던 거죠. 그 조로아스트교를 독일 말로 번역을 누가 했습니까? 니체가 그 이란에 유학을 가서 불의 종교인 배하교 성전을 보고 감동을 해서 돌아와서 독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조로아스트를 독일 말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그 내용이 그 당시 서양 철학자들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너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 불의 성질이 있다. 너의 마음속에는 불성을 믿어라. 너의 마음속에는 불성을 믿어라. 그게 바로 초인의 길이다. 짜라투스트라, 즉 불의 신 초인은 이렇게 말했다. 너 마음속에 불성을 믿어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너의 마음속에 자성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초인의 길이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 요체는 바로 배하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즉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는 항상 절에 가면 불로 연비하고 또 불로 연등을 만들고 또 모든 색깔을 불의 색깔로 칠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 유태교에서는 물로 세례 주고 물로 영세를 주는 물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물교가 그렇게 다릅니다. 불교, 물교. 그래서 불교가 이 한자 불교가 아니라 우리말 불교입니다. 우리말 불교. 그래서 이 불교는 제주대 한창범 박사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원래 우리의 종교가 바로 풍류도,
풍류도, 천신도, 천신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천신교에서 도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유교가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소무리국, 우양국 또 그다음에 환국, 배달국 시절부터 믿는 종교가 풍류도, 천신도, 천신교였는데 이 도가 세 가지로 나왔다. 도교는 목 위,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 위의 종교다. 그래서 산에 가면 도관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관, 팔각정이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메우면 팔각정이 되죠. 그래서 산 위에 가장 산 꼭대기에 도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생들 들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도관입니다. 그 도관을 산 위에 적고 하늘의 뜻을 공부하는 도관이겠습니다. 그게 하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 도교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산 밑에 내려오면 산 기슭에 절 사원이 있습니다. 이 절의 사원은 바로 하늘의 종교는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죽은 뒤에 귀신과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오로지 마음의 문제, 중도, 이거는 상입니다. 상. 나는 중도, 오욕칠정, 마음의 문제만 다스리겠다. 이게 불교인 것입니다. 불교는 오로지 오욕칠정,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교 중에서, 천신도 중에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도교에서 알아서 하고 불교는 오로지 오욕칠정,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중도 사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교는 상도 사상 되겠죠. 상도동, 상도 사상. 그 다음에 마을에 내려오면 바로 배꼽 아래를 다스리는 학문. 목 위는 도교, 가슴 부분은 불교, 배꼽 아래를 다스리는 학문은 유교인 것입니다. 유교는 뭡니까? 남녀 간에 남녀 7세 부동석이요. 부모 형제 간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팔촌 간은 하지 마라. 요게 바로 유교의 성교에 관한 이론, 성리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이혼론까지 발전한 거죠. 시작은 바로 배꼽 아래의 학문을 다스리는 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도교, 불교, 유교가 상중하의 종교다라고 한창범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단국으로 들어가서 이 단국이 바로 황제 헌원이 다스리던 곳이요. 또 여기서 이 치우천왕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아주 70 몇 차례, 60 몇 차례 전쟁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 이 단국이 바로 나중에 14살 때 그 임금이라는 배달국과 이 공주인 웅녀와 나 사이에서 난 6째 아들 그 임금을 데려가서 뭘 했습니까? 14살 때 단군이라는 제사장 직책을 주면서 비왕이 뭡니까? 이제 사설실장을 비실장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이 14살부터 이 임금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왕금 밑에서 정치를 잘하니까 이 외삼촌이 왕금이 정치는 아예 그냥 임금에게 맡겨놓고 단군인 임금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전쟁만 합니다. 그러다가 단군이 38세가 되던 해 14살에 단군이 되었다가 38세 24년 후에 왕금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오가의 족장들이 모여서 왕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단군을 왕금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단국의 왕으로 모셔야 돼서 왕금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군과 왕금을 합쳐서 단군 왕금이라는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단국의 단군이자 왕금의 직책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른 다음에 워낙 똑똑하고 잘하니까 아버지인 배달국의 18대 황제인 단웅이 거불단 황제가 불러서 너한테 옥세를 줄 테니까 네가 이 배달국을 이어받아라. 해서 물려받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로 고칩니까? 배달국에서 조선으로 고친 것입니다. 조선. 바로 조선으로 이렇게 이름을 고칩니다. 그러면 수도를 어디에 뒀을까요? 바로 이 단국에서 가까운 카일라스에 둘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통치하던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단국의 백성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부산 사람들 끄집어 올리고 귀찮으니까 내가 부산 내려가서 할게. 부산에서 우리 하자. 부산에서 내가 대통령 취임식할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단국이 있는 카일라스에서 아사다를
수도를 정하고 조선을 개국했다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하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이제 한무제, 요게 이제 요 다시 보십시오. 이 한무제 나오죠. 한무제. 예? 후한 한무제. 이 후한 한무제가 제가 그 책을 지금 확 기억이 안 나는데 왕만 아니면 우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 우거 아니면 왕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한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한의 기준을 8대 후손이 뭐로 고쳤습니까? 마한의 기준을 한나라 유방으로 고치고 또 이런 식으로 다 고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당군조선의 마한 변한 진안이지. 예? 그러니까 이 이제 후한까지는 전부 다 무슨 역사다? 중국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자기들이 사마천과 사마강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픽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새로 창조하고 모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맨날 그놈의 역사가 진짜인 줄 알고 맨날 사서오경, 뭐 사마천의 사기, 자치통감 이런 것만 공부하니까 도대체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팩트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잘못 배웠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그 중국의 문화부장이 얘기한 중국의 95%의 역사는 허구다는 말이 딱 맞아떨립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떨리죠.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분은 양심 있는 학자요. 그리고 중국 고금 인명사전에 조대명이라 쓴 그 학자는 정말 양심 있는 학자다. 정말 죄송스러웠어. 당군 조선의 역사라고 쓰지는 못하고 조대명이라 써서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알아볼 수 있도록 X파일을 남겨놨다. 저는 그분한테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용범 박사가 전 세계 인류의 역사의 기원은 한민족에서 시작됐고 지금부터 만년 전에 한민족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5,000년 전에 중국이 지파로 갈려져 나왔고 2,000년에 일본이 지파로 갈려져 나왔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박사학문을 통과하면서 대단한 각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엉터리 사세에서 보던 모든 생각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싹 비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백지에서 우리는 없던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이 사만재단에서 가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개척자라는 데서 우리 스스로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 신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원성훈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 대체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3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참 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한 있죠. 아까 마한 보셨죠. 이 마한이 54국이었습니다. 54국 그 사국에 대한 이름이 쭉 환단고기 보면 쭉 다 나옵니다. 절대 한반도에 있지 않은 여기 있는 나라들 이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54국을 처음에 누가 흡수했냐. 아까 신대왕, 고구려의 8대왕 신대왕 왕망이 마한 진안 변환을 차례로 격파해서 중원을 완벽하게 통일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마천도 그 부분을 갑자기 왕망이라는 멘트나가 중국 대륙을 전부 다 통일해서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신대왕 신자 싹 따가지고 미안하니까 그래도 벤치마킹 하려면 조금 양심이 있는 거죠. 신대왕, 요 신자를 따져서 신대왕, 요 따가지고 신이라 세웠다. 나라를 신이라 세웠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결국 고구려의 8대왕 신대왕인데 그분이 진안, 마한, 변환을 차례로 격파해서 완벽하게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한, 진안, 변환이 고구려 8대왕 왕망, 신대왕, 왕망에 와서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마한의 54국은 자연적으로 고구려의 땅이 되었겠죠. 그 중에 일부는 백제가 가져갔습니다. 그 고구려가 세울 때 소선호가 싹 가서 몇 개를 차지했어요. 54국 중에 한 10개국 정도는 소선호가 가져갔어요. 나머지 44국은 고구려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고구려가 이제 마한을 먹고 진안도 먹고 변환도 먹고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제가 다시 근초고왕 때부터 이 고구려를 그냥 주무르면서 다시 싹 올랐습니다. 올라서 가지고 또 중원 대륙을 거의 지배하고 고구려를 위로 올려가지고 고구려 위에 살고 백제는 중원을 다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신라가 또 나타나서 백제를 살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당나라를 요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요 위는 전부 통일신라가 지배를 합니다. 이 통일신라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쭉 가서 어디 갔습니까? 바로 우리 원성훈 스님이 얘기하는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무궁화의 학명이 뭐냐? 이게 시리아 커스입니다. 커스는 다마스커스, 다마스의 꽃. 뭐 커스 이거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꽃을 서쪽에서는 커스라고 발합니다. 그러면 시리아 꽃, 무궁화를 시리아 커스라고 이렇게 학명이 되어 있다죠. 왜 시리아 꽃일까요? 시리아와 신라를 발음을 이렇게 히아투스 해피성을 변하면 자음집에서 신라가 되죠. 신라와 시리아는 어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성훈 선생님의 그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시리아는 신라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는 저까지 가서 어디 시리아, 신라까지 갔다. 뿐만 아니라 신라까지 간 것이 아니라 좀 더 갔을 것이다.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의 정점입니다. 바로 영국까지 정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영국왕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이사금, 이사부, 이사벌 하는 신라의 이름에서 앞에 경이라는 자를 L을 붙입니다. L은 얼굴, 이게 얼이 들어있는 굴이니까 얼굴이죠. 얼은 보통 하느님의 얼을 이야기합니다. 성자의 얼을 만든다. 그러니까 성자의 얼이 들어있는 굴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도하면 위에서 송과선을 통해서 하느님의 정신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수도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은 그냥 얼이 아니라 성스러운 하느님의 그 얼을 만든다. 그래서 얼을 이거는 영어로 지금 말하면 sir, 성 이렇게 말을 하죠. 성, sir 이렇게. 그러면 이사벌경 이렇게 되는 거죠. 엘 이사벌. 그래서 우리는 이사벌, 엘리자벨 이런 팝송도 있죠, 그죠? 예, 처녀는 베스. 그래서 엘 이사베스, 이사벌경 집안의 처녀. 이게 엘리자베스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라의 왕족은 바로 영국의 왕족은 바로 이사벌경, 즉 우리 신라의 핏줄이다. 그래 보면 통일신라가 신라를 거쳐서 영국까지 갔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층은 바로 신라의 핏줄이고 신라의 핏줄인 영국이 다시 보스턴으로 와서 미국을 점령해서 오늘날 미국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와스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즉 미국과 영국은 바로 우리의 신라의 핏줄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적대시하지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다시 대조선의 역사를 세우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의를 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